워싱턴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2026년 7월 7일 서울 ADX 무대 위에 은빛 엔진 하나가 올라오는 순간 미국 국방부 기술통제국에 긴급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30년 동안 미국이 쥐고 있던 항공 엔진 기술의 목줄이 처음으로 풀린 날이었습니다. 13년 1531억 원, 수백 번의 실패. 남의 심장으로 날던 나라가 마침내 제 심장을 만든 순간 미국은 통제가 아니라 협력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감동라이프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이야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은 리처드 홀먼입니다. 미국 국방부 기술통제 담당관으로 28년을 일했고 지금은 워싱턴 DC의 안보 싱크탱크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전문은 ITAR, 국제무기거래 규정이었습니다. 어떤 기술을 누구에게 줄지, 누구에게는 끝까지 주지 않을지를 판단하는 일이 제 직업이었습니다. 저는 28년 동안 한 가지 사실을 믿었습니다. 전투기의 진짜 힘은 기체가 아니라 엔진에 있고 엔진을 가진 나라만이 하늘의 주도권을 쥔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러시아 같은 몇몇 나라만이 그 문 안쪽에 있었고 나머지 나라들은 바깥에서 허락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제가 그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미국산 부품 하나가 들어간 전투기는 미국의 승인 없이는 제3국에 팔 수 없었습니다. 수출 통제는 단순한 규정이 아니었습니다. 엔진 한 개로 나라 하나의 외교와 방산 수출을 묶어둘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저는 그 체계가 앞으로도 오래 유지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서울 출장을 지시받은 건 6월 말이었습니다. 국방부에서 짧은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 항공 엔진을 공개한다고 한다. 현장 확인 후 기술 수준과 통제 영향 보고서를 제출하라.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여러 나라가 독자 개발을 선언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면 코어와 고압 압축기, 소재는 미국이나 유럽산이었습니다. 저는 워싱턴의 빌 테커 국장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번에도 목업일 가능성이 큽니다. 테커의 답장은 즉시 왔습니다. 확인만 하고 오십시오. 통제 체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는 저와 20년 넘게 같은 편에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테커의 책상에는 늘 두꺼운 검은색 ITAR 바인더가 놓여 있었습니다. 출국 전날 밤, 저는 책상 서랍에서 낡은 금속 조각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엔진 블레이드 조각이었습니다. 찌그러지고 그을린 작은 쇠 조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공항 경납고에서 엔진을 정비했습니다. 손톱 밑에는 늘 기름때가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국방부에 합격하던 날, 아버지는 그 조각을 제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리처드, 엔진은 그냥 기계가 아니다. 나라의 자존심이다. 자기 엔진을 만드는 나라만이 하늘에서 고개를 들 수 있다. 저는 그 말을 미국을 향한 자부심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 그 말의 다른 의미를 알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한국계 미국인 항공우주공학자 제니퍼 권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국항공 엔진 개발 프로젝트의 외부 자문을 맡고 있었습니다. 차에 오르자마자 제니퍼가 말했습니다. 홀먼 박사님, 이번엔 다릅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말은 28년 동안 수십 번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 호텔 회의실에서 테커와 화상회의를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 테커는 ITAR 바인더를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리처드, 간단합니다. 현장에서 목업인지 확인하고 돌아오십시오. 핵심 기술은 여전히 통제 목록 안에 있습니다. 테커는 4가지 근거를 꺼냈습니다. 첫째, 한국에는 터빈 코어 기술이 없다. 둘째, 고온 환경을 견디는 소재 기술이 부족하다. 셋째, 엔진 부품을 공급할 정밀 가공 생태계가 없다. 넷째, 실전 비행 검증이 없다. 모두 제가 28년 동안 사용해온 논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려다 멈췄습니다. 전날 ADX 무대 위에서 본 은빛 엔진의 표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모형에서 느껴지는 질감이 아니었습니다. 냉각 유로와 압축기 구조, 배선과 제어부가 실제 시험체처럼 구성돼 있었습니다. 저는 제니퍼를 바라봤습니다. 제니퍼가 첫 화면을 열었습니다. 테커 국장님, 먼저 개발 시작 시점을 보시죠. 2013년입니다. 테커가 바인더를 뒤적였습니다. 최근 몇 년 아닌가요? 제니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13년 동안 진행된 프로젝트입니다. 투입된 개발비는 1,531억 원입니다.
테커가 짧게 웃었습니다. 돈을 많이 썼다고 기술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제니퍼는 바로 다음 자료를 띄웠습니다. 고압 압축기와 코어 시험 데이터, 공동개발 확인 자료, 열과 압력 조건별 내구 시험 기록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고압 압축기 부분을 확대했습니다. 엔진에서 공기를 압축해 연소실로 보내는 핵심 장치였습니다. 압축 효율과 안정성이 떨어지면 추력도, 연비도, 수명도 무너집니다. 여러 나라가 엔진 독자 개발에 도전했다가 이 단계에서 멈췄습니다. 제니퍼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쉬운 외장 부품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가장 어려운 고압 압축기와 코어를 잡았습니다. 성공 확률이 낮아도 이 부분을 넘지 못하면 영원히 남의 엔진을 조립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테커가 물었습니다. 내열 소재는요? 코어가 있어도 블레이드가 녹으면 끝입니다. 제니퍼가 시험 사진을 띄웠습니다. 온도별 소재 변형률, 코팅층 균열, 냉각 유로 개선 기록이 나왔습니다. 성공 결과만이 아니라 실패 기록까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블레이드가 녹아내린 시험 사진이 한 장씩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합금은 목표 온도에서 변형됐고, 두 번째 코팅은 균열이 났으며, 세 번째 냉각 구조는 열을 충분히 빼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할 때마다 설계가 바뀌었습니다. 같은 이유로 두 번 실패하지 않도록 기록이 이어졌습니다. 수백 번 실패했습니다. 제니퍼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실패 횟수가 많다는 건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실패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어느 온도에서 무엇이 깨졌고 누가 어떤 수정안을 냈는지 전부 다음 시험에 반영했습니다. 테커의 손가락이 ITAR 바인더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는 여전히 반박했습니다. 소재와 코어 일부를 만들었다 해도 엔진 전체를 완성할 생태계는 다른 문제입니다. 저도 그 부분이 핵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항공 엔진은 대기업 한 곳이 만드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제니퍼가 두 번째 화면을 열었습니다. 수백 개의 국내 기업이 연결된 공급망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정밀 주조, 특수압금, 세라믹 코팅, 연료 제어, 베어링, 센서, 진동 분석, 정밀 가공 업체들이 단계별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미국은 자연스럽게 생태계가 형성되는데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제니퍼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개발 초기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같은 일정표 안에 넣었습니다. 한 부품의 실패가 다른 부품의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공급망 자체를 프로젝트로 설계했습니다. 저는 공급망의 한 구간을 확대했습니다. 머리카락 굵기보다 작은 오차를 관리하는 중소기업의 검사 기록이 나왔습니다. 엔진 본체보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기업들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기업들이 없으면 엔진은 단 한 바퀴도 돌 수 없었습니다. 테커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지상 시험입니다. 비행에서 버티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의 마지막 방어선이었습니다. 저 역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엔진은 시험대에서 도는 것과 실제 하늘에서 기동하는 것이 전혀 다릅니다. 저는 제니퍼에게 물었습니다. 비행시험 로드맵은 어디까지 갔습니까? 그녀가 새로운 일정을 띄웠습니다. 지상 내구 시험, 고고도 모사 시험, 통합 제어 시험, 비행시험체 적용 단계가 순서대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완성이 아니라 검증 단계에 진입했다는 자료였습니다. 제니퍼는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실전 배치 엔진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목업이라고 부를 단계는 이미 지났습니다. 핵심 코어와 압축기, 제어 계통, 소재와 공급망이 실제 시험체로 묶였고 비행시험을 향한 공식 로드맵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정직한 설명이 오히려 테커를 더 흔들었습니다. 허풍이라면 완성이라고 주장했을 겁니다. 그러나 한국 측은 남은 과제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만들었고 무엇이 아직 부족한지 선을 분명히 그었습니다. 기술을 자랑하는 조직보다 기술을 관리하는 조직의 태도에 가까웠습니다. 테커가 바인더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ITAR 통제가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다만 통제할 핵심 기술이 미국산이 아닐 경우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저는 수출 통제 사례를 꺼냈습니다. 완성된 전투기가 있어도 엔진과 핵심 부품이 미국 기술을 포함하면 제3국 수출에 미국 승인이 필요합니다. 기체를 만든 나라도 구매하려는 나라도 마지막 결정권을 갖지 못합니다. 엔진을 가진 나라가 실질적인 열쇠를 줍니다. 한국이 독자 엔진을 확보하면 한국산 전투기의 수출 허가 구조가 달라집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엔진을 통해 쥐고 있던 레버리지가 줄어듭니다. 이것이 단순한 기술 성공이 아니라 전략 변화인 이유입니다. 태커가 처음으로 긴 침묵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그의 기술 분석관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국장님, 제 판단도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건 완제품 성능 평가와 별개로 핵심 기술 자립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목업이라고 쓰기 어렵습니다. 태커는 기술 분석관을 바라봤습니다. 예전 같으면 바로 반박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날은 질문했습니다. 가장 위험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기술 분석관이 대답했습니다. 한국이 성공할 가능성이 아니라 우리가 성공 가능성을 너무 늦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문장이 회의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저는 태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13년 전 기술 공유를 거절한 기록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제니퍼가 2013년 자료를 띄웠습니다. 한국이 전투기 엔진 관련 기술 협력을 요청했지만 기술 보호 규정을 이유로 거절당한 기록이었습니다. 거절한 바로 그해 한국은 독자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제니퍼가 말했습니다. 기술을 얻지 못해서 계획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기술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태커가 화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 순간 미국의 통제가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 처음으로 선명하게 봤습니다. 의존을 유지하려고 기술을 막았지만 그 거절이 오히려 독자 개발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우리가 문을 닫았고 한국은 다른 문을 만든 것입니다. 태커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때 협력했다면 우리 규격과 공급망 안에서 개발했을 수도 있겠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국이 자기 기준과 자기 공급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통제를 강화할수록 우리 영향력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습니다. 태커가 ITAR 바인더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번에는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질문을 바꿨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최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이제 회의는 한국 기술이 진짜냐는 문제에서 미국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는 문제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두 가지 선택지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첫째, 기존 통제를 유지하며 한국의 독자 개발을 외부에서 지켜본다. 둘째, 동맹국 협력 틀 안에서 공동시험과 표준 호환, 공급망 연계를 제한한다. 첫 번째 선택은 통제를 유지하는 대신 영향력을 잃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제니퍼는 세 번째 자료를 열었습니다. 지상무기, 유도무기, 항공체계가 하나의 지도 위에 연결돼 있었습니다. K9, K2 천무, 유도무기, 전투기, 그리고 마지막 빈칸이었던 항공 엔진. 그 빈칸이 채워지는 순간 한국 방산의 구조가 달라졌습니다. 엔진은 마지막 빈칸이었습니다. 제니퍼가 말했습니다. 지상무기와 미사일은 이미 수출되고 있습니다. 전투기 기체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엔진을 남에게 의존하면 수출도 운용도 완전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 심장을 갖는 순간 한국은 무기 하나가 아니라 안보 체계를 묶어 제한할 수 있습니다. 태커가 물었습니다. 방산 4대 강국이라는 목표가 현실적이라고 봅니까? 저는 이전 같으면 과장이라고 답했을 겁니다. 그러나 화면 속 공급망과 시험 데이터를 본 뒤에는 다르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완성됐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허풍으로 치부할 단계도 지났습니다. 기술 분석관이 덧붙였습니다. 더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한국은 지상무기에서 납기와 생산 능력으로 시장을 열었습니다. 엔진에서도 같은 실행 체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술 격차보다 실행 속도가 더 빠르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태커는 창밖의 서울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가 말이 없는 동안 저는 기다렸습니다. 이번에는 침묵을 숫자로 세지 않았습니다. 28년짜리 세계관이 바뀌는데 필요한 시간을 주고 싶었습니다. 제니퍼가 조용히 다른 폴더를 열었습니다. 표도 그래프도 아니었습니다. 2013년 연구소 사진이었습니다. 냉방이 제대로 되지 않는 공간에서 연구원들이 선풍기 2대를 틀어놓고 거대한 도면 앞에 서 있었습니다.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처음 이 연구소에 갔던 날을 기억합니다. 제니퍼가 말했습니다. 장비도 부족했고 경험도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도면은 놀라울 만큼 정밀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해보는 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끝을 볼 사람들이라는 걸요. 다음 사진에는 녹아내린 블레이드와 깨진 코팅층이 놓여 있었습니다. 성공한 엔진의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 실패의 잔해였습니다. 그 옆에는 시험 번호와 원인, 수정안이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제니퍼가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진짜 자산은 성공한 블레이드 한 장이 아닙니다. 실패한 수백 장의 이유를 버리지 않은 기록입니다. 이 기록이 있기 때문에 다음 엔진은 같은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사진에는 2026년 7월 7일 ADX 무대 위 은빛 엔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엔진 앞에 선 연구원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13년 전 사진 속 사람들이었습니다. 얼굴은 늙었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신들이 해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아버지의 엔진 블레이드 조각을 꺼냈습니다. 낡고 작은 쇠조각이었습니다. 화면 속 은빛 엔진과 나란히 놓아보자 아버지의 말이 처음으로 완전히 이해됐습니다. 엔진은 나라의 자존심이었습니다. 미국만의 자존심이 아니라 그것을 끝내 만들어낸 모든 나라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제니퍼도 처음으로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 아버지는 1980년대 포항제철에서 일했습니다. 한국이 제대로 된 철강도 만들기 어렵다는 말을 듣던 시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불모지는 땅이 없는 곳이 아니라 아직 사람이 버티지 않은 곳이라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포항의 용광로 앞에서 버틴 사람들이 철강을 만들었고 그 철강을 다루는 사람들이 조선과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들이 이제 항공 엔진의 블레이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산업은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의 손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테커의 기술 분석관이 눈을 떼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국장님, 저는 이 프로젝트를 목업이라고 평가하는 보고서에 서명할 수 없습니다. 테커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ITAR 바인더를 다시 펼쳤지만 이번에는 방어 논리를 찾지 않았습니다. 동맹국 협력과 예외 검토 조항을 찾고 있었습니다. 테커가 특정 항목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리처드, 이 부분을 검토해보죠. 동맹국 공동평가와 상호보호 협정에 따라 기술협력 범위를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통제 대상을 늘리는 게 아니라 협력 대상을 다시 정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내가 틀린 겁니까? 상황이 바뀐 겁니까? 테커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둘 다입니다. 우리가 한국의 속도를 과소평가했고 한국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빨리 다른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통제만으로는 미국의 이익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 말은 회의의 최종 결과였습니다. 한국 엔진이 당장 완성형 실전 엔진으로 인정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목업 확인으로 시작한 회의는 핵심 기술 자립 단계, 진입이라는 결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응 방향도 통제 유지에서 협력 검토로 돌아섰습니다. 저는 보고서 결론을 입력했습니다. 한국 독자 항공 엔진 개발은 단순 전시용 목업이 아니라 핵심 코어 고압 압축기소 제제어 공급망을 통합한 실증 단계로 평가된다. 기존 수출 통제 체계만으로 미국의 전략적 영향력을 유지하기 어렵다. 두 번째 문장을 이어 썼습니다. 권고사항 한미 공동 기술평가팀 구성, 상호 운용성 검증, 동맹국 협력 예외 적용 가능성 검토, 민군 겸용 엔진 공급망 공동 연구. 테커가 화면을 읽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니퍼가 물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어떻게 쓰실 겁니까?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공식 보고서에는 어울리지 않는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지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의 심장으로는 결코 멀리 날 수 없습니다. 견디고 준비한 나라만이 제 심장을 갖습니다. 한국은 그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테커가 그 문장을 읽고 말했습니다. 보고서 문체는 아니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닙니다. 테커가 처음으로 작게 웃었습니다. 본문이 아니라 결론 메모에 남기십시오. 화상회의가 끝난 지 1시간 뒤 워싱턴에서 공식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국방부 기술통제국은 한국 항공 엔진 개발 현황을 재평가하기 위한 실무 검토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한미 공동평가 가능성과 협력 예외 조항 적용 여부가 안건에 포함됐습니다. 테커가 보낸 짧은 문장이 마지막에 붙어 있었습니다. 통제보다 협력이 미국의 영향력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 그날 오후 저는 ADX 전시장으로 다시 갔습니다. 전시장에는 수많은 관람객이 몰려 있었습니다. 은빛 엔진 앞에는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엔진을 가리키며 사진을 찍었고 군 관계자들은 구조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연구 책임자 한 명이 엔진 옆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실패했을 때가 아니라
성공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을 받을 때였습니다. 실패는 원인을 찾으면 되지만 의심은 사람을 지치게 하니까요. 그런데도 왜 계속했습니까? 제가 묻자 그는 엔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언젠가 우리 전투기가 다른 나라의 허락 없이 날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엔진이 없으면 기체를 만들어도 완전히 우리의 하늘은 아니니까요. 그 대답은 복잡한 전략 보고서보다 명확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블레이드 조각을 손에 쥔 채 은빛 엔진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남이 만든 엔진을 정비했습니다. 그러나 만드는 사람과 지키는 사람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하늘을 가능하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제니퍼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가 끝난 뒤 제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불모지가 땅이 됐다고 말씀드렸더니 한참 말이 없으셨어요. 그러다 그래, 우리가 옳았구나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보고서를 처음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중복된 표현은 지우고 확인할 수 없는 주장은 삭제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아직 모든 시험을 끝낸 것은 아니지만 다시 남의 엔진만 조립하던 시대로 돌아갈 수 없는 지점까지 왔습니다. 귀국 다음 날 테커가 실무회의를 열었습니다. 기존 회의 자료의 첫 장에는 한국 엔진 목업 가능성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테커는 그 제목을 직접 지우고 새 문장을 입력했습니다. 한국 독자 항공 엔진 핵심 기술 자립도 평가. 회의에 참석한 국방부와 산업계 관계자들은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한국의 독자 기술 범위, 미국 공급망과의 호환 가능성, 향후 공동개발과 수출 시장에 미칠 영향. 예전 같으면 막을 방법부터 찾았을 회의가 이번에는 함께할 방법을 찾는 회의로 바뀌었습니다. 한 미국 엔진업체 임원이 말했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에 성공하면 경쟁자가 됩니다. 테커가 대답했습니다. 협력하지 않으면 더 완전한 경쟁자가 됩니다. 협력하면 공급망과 표준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서울 회의실에서 시작된 변화가 실제 정책 언어로 옮겨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실무회의는 즉시 기술 이전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공동시험과 소재 제어 분야의 협력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었습니다. 한국을 영원히 기술을 받아야 하는 나라로 보는 시선이 처음으로 공식 회의에서 사라졌습니다. 며칠 뒤 테커는 제게 낡은 ITAR 바인더 사진을 보냈습니다. 한국 관련 검토 페이지 옆에 노란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통제 유지 시 영향력 감소 가능성. 협력 전환 검토. 28년 동안 통제의 근거만 적히던 바인더에 처음으로 협력의 이유가 기록된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의 블레이드 조각을 연구실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옆에는 ADX에서 받은 한국 엔진 사진을 세워뒀습니다. 낡은 조각과 새 엔진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나라와 시대는 달랐지만 같은 꿈을 품은 물건들이었습니다. 다음 강연에서 저는 학생들에게 두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는 실패로 녹아내린 한국의 블레이드, 다른 하나는 ADX, 무대 위 완성된 시험 엔진이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기술 독립은 성공한 순간 시작되는 것일까요? 실패를 기록한 순간 시작되는 것일까요? 학생 한 명이 대답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아닐까요? 저는 그 답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엔진은 2026년 7월 7일에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2013년 첫 도면을 펼친 날부터 시작됐습니다. 13년 동안 수백 번 블레이드가 녹아내렸고 압축기 효율이 목표에 미치지 못했으며 공급망 기업들이 새로운 공정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가 사라지지 않고 다음 설계에 남았습니다. 그 축적이 은빛 엔진의 진짜 재료였습니다. 미국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엔진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엔진을 반복해서 만들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일이었습니다. 코어와 소재, 제어와 공급망이 한번 연결되면 다음 엔진은 더 빠르게 나옵니다. 통제는 완제품 하나를 막을 수 있어도 학습한 생태계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의 리설트는 단순히 한국이 엔진을 공개했다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통제 대상이 아니라 협력 파트너로 다시 보기 시작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목업 확인 지시로 출발한 보고서가 공동평가와 협력 검토 권고로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아직 모든 시험을 끝낸 것이 아닙니다. 비행시험과 장기 내구성, 양산 안정성이라는 큰 산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은 이미 열렸습니다. 남에게 핵심 기술을 달라고 기다리는 단계에서 자기 실패와 자기 시간으로 기술을 쌓는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엔진은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전투기를 언제 띄울지, 누구에게 팔지, 어떤 나라와 협력할지를 결정하는 전략적 자주권입니다. 엔진을 가진 나라는 하늘에서만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외교와 수출에서도 자유로워집니다. 30년 동안 미국은 엔진 기술을 통해 수많은 나라의 선택을 통제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 통제를 피해간 것이 아니라 통제가 의미 없는 구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을 빌리지 않고 직접 만들면 허락을 기다릴 이유가 사라집니다. 저는 이제 아버지의 말을 다르게 이해합니다. 자기 엔진을 만드는 나라만이 하늘에서 고개를 들 수 있다. 그것은 어느 특정 나라의 특권을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견디고 자기 기술을 만든 나라라면 누구나 고개를 들 자격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이 순간에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남의 심장으로 날던 나라가 제 심장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13년의 실패와 1,531억 원의 투자, 이름 없는 연구원과 중소기업의 손끝이 그 심장을 뛰게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마침내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통제를 고집하다 영향력을 잃을 것인가? 독자 기술을 가진 동맹과 새로운 협력 관계를 만들 것인가? 서울 ADX의 은빛 엔진은 단지 한국의 기술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미국의 전략까지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의 변화는 한 번의 회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테커가 실무 검토회의를 소집한 지 사흘 뒤 국방부와 상무부, 엔진업체 관계자들이 한 방에 모였습니다. 회의 제목은 처음엔 한국 엔진 기술 위험 평가였습니다. 그러나 테커는 회의가 시작되기 전 제목을 직접 바꿨습니다. 한국 독자 엔진 시대의 미국 협력 전략, 위험이라는 단어가 협력이라는 단어로 바뀌었습니다. 한 국방부 관계자가 즉시 반발했습니다. 아직 비행시험도 끝나지 않은 엔진입니다. 우리가 먼저 협력 파트너로 인정하면 한국의 협상력만 높여주는 것 아닙니까? 테커는 서울에서 가져온 시험 데이터를 화면에 올렸습니다. 협상력은 우리가 인정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자기 코어와 공급망을 갖춘 순간 생긴 겁니다. 인정하지 않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회의실 뒤편에 앉은 미국 엔진업체 임원이 물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양산까지 갈 수 있다고 봅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가능성을 묻기 전에 구조를 봐야 합니다. 코어와 압축기, 소재, 제어 계통, 수백 개 공급업체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 번의 전시품이라면 실패해도 끝이지만 생태계라면 실패할수록 다음 제품이 빨라집니다. 테커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첫 장은 실패한 블레이드, 두 번째는 수정된 냉각 이유로, 세 번째는 개선된 압축기 효율 자료였습니다. 우리가 우려해야 할 것은 한국이 첫 엔진에서 완벽한 성능을 내느냐가 아닙니다. 실패 데이터를 쌓아 두 번째와 세 번째 엔진으로 넘어갈 능력을 확보했느냐입니다. 제 판단은 그렇다는 쪽입니다. 미국 업체 임원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한국 기술을 비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협력하면 소재와 제어 분야에서 표준을 공유할 수 있지만 늦으면 한국이 완전히 독립된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다는 뜻이군요. 테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회의는 예상보다 길어졌습니다. 과거라면 기술 이전을 막는 방법을 논의했을 자리에서 이번에는 공동시험의 범위와 상호 운용성 기준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엔진을 미국 체계 안으로 끌어들이려면 무엇을 함께 검증해야 하는지, 어느 영역은 경쟁하고 어느 영역은 협력할지를 따졌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28년 동안 경험한 수많은 회의를 떠올렸습니다. 과거의 한국은 기술을 받을 수 있느냐를 묻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회의에서 미국은 한국이 만든 기술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느냐를 묻고 있었습니다. 질문의 주어가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힘의 이동이었습니다. 회의 중간, 의회 국방위원회에서 긴급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한국의 독자 엔진이 미국 방산 수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테커는 답변 초안을 제게 넘겼습니다. 저는 첫 문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독자 엔진은 미국산 엔진을 단기간에 대체하는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수출 통제 영향력이 장기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을 의미한다. 두 번째 문장은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통제만을 고집할 경우 한국은 미국과 호환되지 않는 독자, 표준을 강화할 수 있다. 협력할 경우 미국은 공동시험과 공급망 연계를 통해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다. 28년 동안 통제를 강화하라는 문서를 써온 제가 처음으로 통제보다 협력이 낫다는 문장을 공식 답변에 넣고 있었습니다. 의회 청문회에서 한 의원이 테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기술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이 스스로 만든 것이라면 과거 정책이 실패했다는 뜻입니까? 테커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피하지 않았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기술 유출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독자 개발의 동기를 키웠습니다. 정책이 목적과 반대의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청문회장이 술렁였습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공개석상에서 미국의 기술 거절이 한국 독자 개발을 촉진했다고 인정한 것은 이례적이었습니다. 기자들은 곧바로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미국이 닫은 문, 한국은 자체 엔진으로 돌파. ITAR 통제가 동맹의 독립을 앞당겼다. 제목은 달랐지만 핵심은 같았습니다. 미국 엔진업계도 움직였습니다. 서울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만에 두 곳의 기업이 한국 측에 공동 소재 시험과 제어 개통 협력 가능성을 문의했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기술을 요청하는 쪽이었습니다. 이제 미국 기업들이 한국의 개발 일정에 참여할 자리를 묻고 있었습니다. 제니퍼에게 그 소식을 전하자 그녀는 짧게 웃었습니다. 13년 동안 기다렸는데 이제는 저쪽이 우리 일정표를 묻네요. 저는 그 문장을 듣고 캐나다 잠수함 사건에서 들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진짜 힘은 상대를 위협하는 힘이 아니라 상대가 내 일정표 앞에 서게 만드는 힘이었습니다. 한국 연구팀은 미국의 제안에 즉시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공동시험은 환영하지만 핵심 코어와 독자 제어권은 한국이 유지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테커는 그 답변을 읽고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13년 전에 우리가 조건을 정했는데 이제는 한국이 조건을 정하는군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기술을 가진 쪽이 조건을 정합니다. 우리가 28년 동안 해온 방식입니다. 테커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한국이 미국을 따라한 것이 아니라 기술을 가진 나라가 되는 순간 자연스럽게 같은 위치에 선 것이었습니다. 2달 뒤 한미 공동평가팀이 구성됐습니다. 공식 명칭은 차세대 항공 추진체계 상호운용성 검토팀이었습니다. 즉시 기술 이전이나 공동개발을 결정한 조직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한국 엔진을 목업이 아니라 검토할 가치가 있는 독자, 체계로 공식 분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습니다. 공동평가 첫 회의는 한국 연구소에서 열렸습니다. 미국 측 엔지니어들은 시험 설비와 품질 관리 기록, 실패 데이터 보관 체계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한 엔지니어는 수백 장의 시험 기록을 넘기다가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성공보다 실패가 더 많군요. 한국 연구 책임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험이 빨라집니다. 그 대답은 미국 엔지니어들을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완벽한 결과만 보여주는 조직은 자신감을 과시할 수 있지만 실패 기록을 공개하는 조직은 다시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을 보여줍니다. 한국은 엔진 한 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다음 제품으로 바꾸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미국 측은 고고도 모사시험 자료를 집중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희박한 공기와 급격한 온도 변화, 진동 조건에서 제어 계통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했습니다. 아직 보완할 항목도 있었습니다. 일부 구간에서는 추력 안정성과 부품 수명에 추가 시험이 필요했습니다. 한국 연구팀은 그 약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시험에서 냉각 구조와 제어 로직을 동시에 바꿀 예정입니다. 미국 엔지니어 한 명이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완성됐다고 우기는 팀보다 이런 팀이 더 무섭습니다. 어디가 부족한지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요. 공동평가 보고서는 세 문장으로 요약됐습니다. 첫째, 한국 엔진은 전시용 모형이 아니다. 둘째, 핵심 기술 자립과 비행시험 준비가 실제로 진행 중이다. 셋째, 미국은 통제 일변도보다 협력과 표준 연계를 통해 영향력을 유지해야 한다. 서울에서 제가 쓴 보고서와 같은 결론이 공식 공동문서에 들어갔습니다. 테커는 최종 보고서 표지를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과거 보고서 제목은 한국 엔진 기술 위험 평가였습니다. 새 보고서 제목은 한미 차세대 추진체계 협력 가능성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리처드, 단어 몇 개가 바뀌었는데 세상이 완전히 달라져 보이는군. 저는 대답했습니다. 세상이 바뀐 게 아니라 한국의 위치가 바뀐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야 그 위치를 인정한 겁니다. 테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8년 동안 기술 통제의 상징이었던 그의 ITAR 바인더에는 이제 한국 관련 협력 검토 페이지가 따로 추가돼 있었습니다. 한국 내부에서도 변화가 이어졌습니다. 엔진 개발에 참여한 중소기업들은 항공 부품 전용 설비를 확대했고
대학과 연구기관은 고운 소재와 연소, 제어 분야, 인력을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은빛 엔진 하나가 수백 개 기업과 수천 명 연구자의 다음 일정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국이 진짜로 놓칠 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엔진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엔진을 만들 사람과 공장, 실패 기록, 교육 체계였습니다. 완제품은 제재하거나 수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나라가 배운 방법까지 지울 수는 없습니다. 제니퍼는 다시 연구소를 찾은 날, 2013년 사진 속 연구원 한 명을 만났습니다. 그는 머리가 희끗해져 있었습니다. 제니퍼가 13년 전에는 정말 성공할 거라고 믿으셨습니까? 라고 묻자 그가 웃었습니다. 믿었다기보다 믿지 않으면 출근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실패한 블레이드 하나를 들어보였습니다. 가장자리가 녹아내리고 표면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이걸 버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실패라서 보관했고 나중에는 우리가 어디서 시작했는지 잊지 않으려고 보관했습니다. 그 블레이드는 제 아버지가 남긴 쇠조각과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두 조각을 나란히 바라봤습니다. 하나는 미국 경납고에서 아버지가 닦던 엔진의 일부였고 하나는 한국 연구소에서 실패한 엔진의 일부였습니다. 둘 다 완전하지 않았지만 다음 하늘을 가능하게 한 조각들이었습니다. 기술의 역사는 완성품보다 실패한 조각들에 더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귀국 후 저는 워싱턴의 강연에서 처음으로 한국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청중 가운데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한국이 미국을 따라잡았다고 보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따라잡았느냐의 질문이 아닙니다. 남의 허락을 기다리던 단계에서 자기 선택을 할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갔느냐의 질문입니다. 그 답은 그렇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무엇을 잃었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한 뒤 답했습니다. 통제권 일부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협력하면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잃은 것은 한국이 영원히 의존할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강연이 끝난 뒤 젊은 장교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테커의 부서에서 새로 근무를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선배들은 ITAR가 미국의 힘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ITAR가 동맹을 독립시키는 촉매가 될 수도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저는 그 말에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규정은 상대를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포기하지 않으면 규정은 방향만 바꿉니다. 한국은 미국 문 앞에서 기다리는 대신 자기 연구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13년 뒤 미국이 한국의 문을 두드리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이 이야기의 가장 강한 리저트였습니다. 미국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한국이 엔진 한 대를 공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엔진을 반복해서 만들 수 있는 생태계를 갖춘 일이었습니다. 코어와 소재, 제어와 정밀 가공, 시험과 기록이 연결되면 첫 엔진의 실패는 두 번째 엔진의 속도가 됩니다. 그래서 통제는 늦었습니다. 완제품을 막는 동안 사람들은 배웠고 기술을 거절하는 동안 공급망이 생겼으며 수출 허가를 쥔 사이 한국은 허가가 필요 없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미국이 통제 효율을 계산할 때 한국은 독립의 시간을 계산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ADX 무대 위 은빛 엔진을 떠올립니다. 조명 아래서 빛나던 금속보다 더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 뒤에 선 연구원들의 얼굴이었습니다. 13년 전 선풍기 2대 앞에서 도면을 펼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얼굴이야말로 미국의 어떤 통제 목록에도 들어있지 않은 기술이었습니다. 테커는 마지막으로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막으면 시간을 멈출 수 있다고 생각했네. 그런데 막은 것은 통로였고 시간은 계속 흘렀군. 저는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그 시간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실패를 쌓아 자기 길을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직 모든 시험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비행시험과 장기 내구성, 양산 안정성이라는 큰 산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출발선에 있는 나라는 아닙니다. 핵심 기술을 달라고 기다리는 나라에서 다른 나라가 협력을 검토하는 나라로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남의 심장으로는 결코 멀리 날 수 없습니다. 견디고 준비한 나라만이 제 심장을 갖습니다. 한국은 그 문을 열었고 미국은 이제 그 문 밖에서 통제할지 협력할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공동평가가 시작된 뒤 한국 엔진 개발팀의 일정은 더 빨라졌습니다. 미국과의 협력 검토는 한국이 다시 의존하겠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확보한 코어와 제어권을 지키면서 시험 기준과 소재 데이터 일부를 교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한국은 협력을 선택했지만 주도권은 내주지 않았습니다.
테커는 그 점을 가장 중요하게 봤습니다. 예전에 한국이라면 기술을 받기 위해 조건을 받아들였을 겁니다. 지금의 한국은 가진 기술을 기준으로 협력 범위를 정합니다. 기술을 가진 나라와 기술을 원하는 나라의 협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은 마침내 조건을 듣는 자리에서 조건을 제시하는 자리로 이동했습니다. 워싱턴의 한 보고서는 이 변화를 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한국의 항공 엔진 개발은 미국 기술의 대체 가능성보다 한국의 전략적 선택권 확대라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가진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오래 멈춰 있었습니다. 엔진 한 대가 외교와 수출, 동맹 관계의 선택지를 넓히고 있었습니다. 엔진이 완성되면 전투기 한 대가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비 일정과 부품 조달, 수출 대상과 개량 계획까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남의 허락을 기다리던 시간이 사라지고 그 시간만큼 국가의 선택이 빨라집니다. 항공 엔진이 전략적 자주권이라고 불리는 이유였습니다. 미국 업체들도 계산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저가 생산기지로 보는 대신 차세대 엔진 공급망을 함께 만들 수 있는 파트너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업체는 한국의 정밀 가공 기업과 공동 연구 가능성을 검토했고, 한국 기업들은 처음으로 대등한 조건에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회의 자료의 첫 장을 보며 13년 전의 거절 문서를 떠올렸습니다. 그때 미국은 기술을 주지 않으면 한국이 멈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13년 뒤 미국은 한국이 너무 멀리 독립하기 전에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나라를 두고 질문이 완전히 뒤집힌 것입니다. 결국 한국의 가장 큰 성과는 은빛 엔진을 무대에 올린 일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질문을 바꾼 일이었습니다. 한국이 만들 수 있는가에서 한국과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로 기술을 증명한 나라는 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질문 자체를 바꿉니다. 남의 심장으로는 결코 멀리 날 수 없습니다. 견디고 준비한 나라만이 제 심장을 갖습니다. 한국은 그 문을 열었고 이제 세계는 한국이 만든 심장이 실제 하늘에서 뛰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꼭 전해 주십시오. 댓글에 대한민국 파이팅을 남겨주시면 이 채널이 계속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동 라이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